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화학과 박장용이라고 합니다. 근위 연양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이게 선천적으로 걸린 병으로서 그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입니다. 실험을 좋아하는 장용 씨. 장용 씨의 꿈은 연구원입니다. 하지만 장용 씨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3학년 때 실험 수업을 들었었는데 학생 수가 좀 많기도 했었고 해서, 그리고 또 강의실도 좀 좁아가지고 제가 앉을 수 있는 책상이 없어가지고 실험은 거의 참여는 못했고 거의 눈으로만 실험을 본 다음에 레포트를 썼었고, 그다음에 그 옛날보다 팔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더 실험에 참여를 못하고 더 눈으로 본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학부연구실에서 실습을 거친 뒤 전공의 깊은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용 씨는 학부의 전공 수업 실험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용 씨는 왜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대학의 장애 학생 수는 총 103명입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입학 비율은 약 0.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학은 매년 자연과학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과에서 장애 학생을 선발하지만 정작 장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실습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학생들이 거의 한 20명 정도 들어오는데 저는 여기 의자를 빼고 여기에 앉습니다. 책상이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실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여기 들어간다 해도 여기를 쏙 들어가서 해야지 조금 안정성 있게 실험을 하는데 너무 들어갈 데가 없고, 뒤에 학생이 같이 앉다 보면 또 서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하고 전용 책상 같은 게 있는 실험실도 있나요? 아니, 따로는 없고. 아예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냥 휠체어에 올릴 수 있는 그냥 휠체어 책상은 있지만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서 하기엔 좀 어렵고, 이렇게 고정된 책상에서 실험을 해야지 안전성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후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위험한 실험 문제 거기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5-6번만 가서 저기서 실험하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틈도 없고, 학생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해버리면 제가 무슨 실험을 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서 여기는 아예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은 여기 딱 붙어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엄청 아쉽겠네요. 화학과에 사실 꽃이 실험인데 못하니까.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조금 심심하긴 해요. 거의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실험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눈으로만 보고 있다 보면 조금 너무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용 씨가 수업을 듣는 계단식 강의실. 장용 씨는 이동이 어려운 계단식 강의실을 피해 시간표를 짜려고 하지만 한 학기에 한두 번은 꼭 계단식 강의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계단식 강의실은 어쩔 수 없이 맨 뒤에서 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서 계단식 강의실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여기 위치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학생들이 지나다니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저도 살짝 부담스럽고, 이렇게 다 가시는 학생분들도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서 계단식 강의실이 많이 불편합니다. 각 계단마다 책상이 배치돼 있어 모든 학생이 칠판을 바라보기 편하게 만들어진 계단식 강의실.
그러나 장용 씨에게 휠체어로 계단식 강의실을 오르는 것은 높은 산이 되고야 맙니다. 이 강의실에는 낯선 장치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 전용 리프트입니다. 저게 휠체어 내려주는 기계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고장이 나서 지금 아예 사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게 고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저거 설치하는 것도 돈 많이 들었다 했는데 지금 고장 나가지고 막상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저걸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 돼서 조금 예산적으로 봤을 때 저건 조금 낭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리프트 앞에는 장애학생 전용 책상도 있습니다. 장애학생 전용 책상은 부피가 커서 맨 앞 또는 맨 뒤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목이 아프게 올려다보거나 잘 보이지 않아도 맨 뒤에서 수업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휴대용 간이 책상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하다는 장용 씨입니다. 장애학생 전용 책상의 불편함을 느낀 건 장용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학과 20학번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좀 신체적 특성상 가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좀 가래가 좀 차면은 이제 컵에다가 좀 뱉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책상이 제가 요청한 책상이 오기 전까지는 높이가 안 맞는 책상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래 배출을 못했었고 숨이 막혀가지고 좀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전산실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에 컴퓨터 책상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책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코딩은 할 수 있는데 앞에 칠판이 잘 안 보여서 수업을 아예 못 듣는 상황이 되고, 그런다고 이제 앞에서 수업을 듣자니 컴퓨터 없이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되게 불편함이 크더라고요. 2023년 장애학생 지원 예산액은 총 5,610만 원이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작년에 학내 이동을 돕는 휠체어 이동 보조 차량을 폐차했습니다. 차량의 노후화를 이유로 폐차됐지만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 학생들은 운전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됐을 것이라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2018년 때 들어왔을 때는 있었는데 뭐 코로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폐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신입생 때 들어왔을 때랑 비교해 보면 뭐 눈 오고 비 오고 좀 휠체어 고장 났을 때도 그때 한번 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아예 그 이동상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타기 어려우니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과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 선생님 혼자 운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그 차가 있어도 그걸 이용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보조 차량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제 주어진 쉬는 시간 10분 동안 남들보다 더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사로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말썽입니다. 한 번씩 이런 것도 여기에 대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에. 아, 인도예요? 그러면 이제 휠체어가 가운데 있으면 휠체어 지나기 많이 힘들죠. 근데 누가 이거 엎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다. 그러니까 가운데 대놔서. 쉬는 시간, 이들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여기도 불법 잘 돼 있잖아요. 제가 나가려면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사람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대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차들이 진짜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 간격이라도 없었으면은 나오지도 못했겠네요. 진짜. 없었으면 저걸 뺑 돌아야죠. 킥보드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그러네요. 자동차도 불법 주차가 심하다고 심해요.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난 적 있어요. 통행도 통행인데 주차장도 없고 그다음에 불법 주차도 심하고 그다음에 턱은 그나마 리모델링을 좀 해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경사로도 생기고. 근데 이제 불법주차가 이제 그 인도에다 대놔 버리니까 그렇게 해놔도 소용이 없는 거죠. 경사로 앞에 두세 대 정도 놓여져 있고 그럴 때마다 다 브레이크 잠겨져 있는 상태인 킥보드를 저희 어머니가 힘겹게 되게 치우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나 그럴 때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니가 한 손에 우산을 쓰고 저를 이동을 도와주시다 보니까 그럴 때 킥보드를 옮기는데 되게 시간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매일 재훈 씨를 도우며 모든 이동을 함께하는 재훈 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연대 3호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교양 과목이 수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학생들이 거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평상시보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악천후일 때 계단 앞에 휠체어가 드나드는 경사로 앞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으시는데 비 한 방울 안 맞겠다고 뛰어가는데 그러게 되면 장애 학생들은 그 공간을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비를 맞으면서 거기를 싹 제가 치우게 되는데 제발 다른 사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킥보드를 주차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피해 어렵게 건물 안을 들어서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학생들이 조금 그런 장애 학생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 학생이 있어도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지도 모르고 와도 별 양보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제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 휠체어 우선 탑승 스티커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 재훈이 어머니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고 해가지고 좀 이런 게 있으면 좀 학생들이 조금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붙여놓으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실 쪽에서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붙인 이후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붙인 이후로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양보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휠체어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학생들을 마냥 기다리던 재훈 씨 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 양보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휠체어를 탄 재훈 씨처럼 양보 스티커도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는 제가 좀 양보해 주세요 하면서 비켜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탔다고. 제가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양보해 주세요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계속 3호관을 이용하면서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휠체어가 먼저 타고 그 다음 학생들이 양옆으로 타라고 항상 제가 설명을 탈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올해도 저는 꾸준하게 저는 열린 버튼을 누르고 학생 보고 나오라고 할 거라고.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생각보다 전남대학교에는 장애 학생들이 많으니까 좀 한 번씩 돌아보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장애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학생이니까 다가서기 좀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명의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양보나 배려라는 게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좀 본인이 직접 좀 솔선수범해서 하기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잠깐 시간 내서 또 잠깐 좀 어려움을 참고 이렇게 양보를 해주고 배려를 한번 해주면은 이제 한 명의 인생이 되게 좀 편해지고 되게 살기 좋아진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애를 대할 때 학생들이 언제든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양보한다, 배려한다, 장애인을 봤을 때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학생들 하고와 같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대했으면 좋겠어요. 배려가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한테나 대하는 식으로 꼭 내가 도운다, 배려한다, 내가 양보한다 그게 아니라 학우로서 그냥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퀴가 찢기거나 닿거나 펑크가 나면 새로운 바퀴로 갈아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려라는 착각 속에서 바퀴를 갈아주지도 않은 채 마음 편히 달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펑크난 바퀴로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시선 끝 펑크난 바퀴로 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 편안한 생활을 하듯 이들에게도 딱 맞는 교육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